박홍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우리 부총리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홍기택 부총재에 관련된 것입니다. 예. 우리나라가 어찌 보면 4조 3천억이라고 하는 거금의 분담금을 내고 얻은 자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이분 지금 휴직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부총리께서는 언제부터 휴직을 시작한지 알고 있습니까? 제가 이분이 휴직을 스스로 신청한 것이 제가 아마 중국으로 떠나기 직전 제가 AIIB 총회를 갔었으니까요. 아마 그때 제출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보고를 받은 것은 아니고 간접적으로 예, 알게 됐습니까? 예. 근데 뭐 기재부 이제 본인이 통화로 알렸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긴 하던데 이 국제기구에 이렇게 고위 보직을 맡은 분을 그래도 결국은 기재부가 사실은 좀 관리 감독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본인이 신상 문제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기재부 직원한테 알려도 그냥 무방한 겁니까? 이 자리는 저희가 이제 관리 감독을 하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이것은 국제기구에 저희가 이제 무슨 국제 이런 법적 은행에 관리 감독의 책임은 없더라도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사실은 뒤늦게 결정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37억 달러 그렇게 분담금을 내고 어렵게 확보한 그런 부총재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개인의 돌출 행동을 통해서 잃게 됐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그러면은 기재부로서 정부로서는 전혀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까? 그 결과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데 대해서는 저희로서도 좀 답답하고 참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개인이 휴직계를 내고 이사회에서 그것을 뭐 승인이라는 표현인지 정확하지 몰라도 이사회에서 어쨌든 최종 결정을 내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걸 단순히 유감이라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무겁게 책임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분의 이 AIB 홈페이지에요. 경력을 쓸 게 없으니까 무슨 삼성카드, 동양종금증권, 사회에서 이런 것을 다 올려요. 다른 부총재들하고의 경력에서 너무나 비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런 금융이나 개발투자 실무의 경험이 없는 사람을 결국은 누가 과연 밀어줬습니까? 그러고 나서 본인이 그렇게 그만둔 거에 대해서 그냥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 국민들한테 모든 게 다 면책되는 겁니까? 저희가 뭐 밀어주고 말고야 할 일은 아니고요.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이분이 누군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서강대 동기죠. 그리고 소위 그 평범했던 교수가 2007년도에 소위 그 5인 공부모임 만들면서 그래서 대통령하고 인연 맺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냥 막 승승장구합니다. 인수연 맡고 KB 금융지주회 회장 그리고 KDB 산업은행장 또 통합산업은행장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럼 본인이 혼자 뛰어나서 그 부총재직을 맡았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 저는 현 정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량이 안 된 사람을 결국 시켰다 이렇게 화를 자초한 거거든요. 그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어찌 보면 그동안 생활에서 얘기를 했던 이 수첩 인사에 의존하다가 이런 화를 불러일으킨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십니까? 저희는 그분이 그 공모를 응하고 그렇게 해서 AIIB에서 거기서 결정을 해서 된 것이고요. 그걸 누가 지금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개인이 혼자 공모해가지고 부총재직까지 올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국민들이 다 그냥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고스란히 믿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맞게 해달라는 요청은 저도 했고, 우리 또 전임 부총리께서도 했고, 많이 저희가 실무진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한국 사람이 맞게 해달라는 것까지는 분명히 제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최종 제가 알기로는 한국 분이 한 4, 5인이 공모에 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분을 정한 그것은 AIIB의 결정이고 그것은 우리가 존중을 해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글쎄 지금 부총리 말씀을 과연 우리 국민들을 얼마나 사람들이 믿을까요?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서 국가 차원에 얼마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까? 우리
최근에 11일 날 보니까 해외 인프라 수주 투자 지원센터 정식 출범한다고 이렇게 밝혔던데 그 사업 수주의 주 창구가 될 걸로 기대했던 게 이 AIIB 부총재직을 사실상 이제 프랑스에 내주고 그리고 이제 국장급 자리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엄청난 이 자본금을 갖고 있는 AIB가 앞으로의 도로, 항만 이런 인프라 개발 사업을 벌일 텐데 우리가 그러면 얼마나 이 참여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겁니까? 국토부 장관이 계시죠? 국토부 장관이 안 계신가요? 예, 이수하신 모양인데 국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뭐 차관도 안 계신 모양이네. 그러니까 결국은 국토부도 마찬가지로 이 투자기에 선점하려고 그동안 엄청난 준비를 한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해외 공사 수주 실무를 맡았던 국토부 계획에서도 엄청난 차질이 불가피해진 겁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거냐, 국익을 위해서 바람직한 거냐, 우리는 여기서 되물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부총리께 마지막으로 한 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혈세를 부담해서 그 만든 자리라 볼 수 있는데 개인의 돌출 행동으로 이렇게 문제가 커졌습니다. 국제적 망신 사건이 됐다고 해도 과언 아니고요. 여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대통령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국익, 어찌 보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오히려 국익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있는 것인데 누군가 한 명은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뭔가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한 말씀만 더 해보십시오. 예,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거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제가. 너무 저는 그 정도의 발언으로는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농식품부 장관님. 네. 지난 그 6월 말에 여야 국회의원 50명이 인간과 동물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서 동물복지 국회 포럼을 만들었습니다. 보고는 받으셨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결위원도 그중에 10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포럼 대표로서 지난 7일 날 정부가 발표했던 동물 생산 및 유통업을 신산업으로 육성하는 이 투자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좀 영상을 좀 보실 텐데요. 강아지 공장 관련해서 영상입니다. 한번 잠깐만 좀 보시죠. 우리 국민들을 충격으로 몰았던 영상입니다. 이렇게 더럽고 좁은 환경에서 이렇게 무면허 제왕절개를 통해서 1년에 많게는 3번씩 임신, 출산 이걸 반복하다 결국에는 처참하게 벌어지는 이런 불법적인 강아지 공장에 대해서 실태가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나서 아마 지난번에 그 발표의 배경이 됐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정책을 제가 보니까 이게 여전히 동물을 단순 공장에서 찍어내는 물건처럼 여기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반려동물 온라인 판매입니다. 이건 완전 생명권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겁니다. 2014년도에 살아있는 동물 택배에 대해서 비난 여론이 있으니까 동물보호법 개정을 해서 퀵서비스 택배 금지시켰는데 이게 온라인 판매되면 얼마나 많은 불법적인 택배 또 퀵서비스 생겨나겠습니까? 무분별하게 거래는 생겨날 것이고요. 택배 상자 안에 강아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부작용 과연 어떻게 할 겁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다른 나라에 있습니까, 장관님? 글쎄 뭐 제가 그 다른 나라 사례까지는 정확히 없습니다. 알수 제가 답을 드리죠. 없습니다, 장관님. 다만 그 이번에 그 발표한 대책에는 그것을 산업으로 육성하는 이런 저도 그 부분도 있긴 내용을 다 하지만은 봤습니다, 장관님. 그러긴 그래서 하지만은 이 저런 지나친 그러니까 생명 경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많이 들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택배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후진적인 동물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이고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 허용 방침은 철회가 마땅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가진료 금지 문제인데 애초 이게 5월 20일 날 농식품부가 발표할 때는 이 강아지 공장 문제가 터지자 조치계획에는 이 자가진료 제한을 위해서 시행령 개정하겠다 했는데 뭐 결국은 이제 무면허자들이 그냥 불법적으로 시술하고 제왕절개한 게 심각하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번 발표에는 또 이 문제가 빠져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발표한 것은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 발표 이후에 앞으로 좀 더 이 자세하게 내용을 다듬고 또 네. 관련 민간 단체라든지 이 동물 보호 단체의 의견들을 수렴을 알겠습니다. 해서 그러니까 이미 발표를 한 제도를 바가 있기 정비를 때문에 하도록 말씀처럼 이것은 이제 자가진료 금지는 이미 사회적 그 합의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건 차질 없이 추진되기 바라겠고요. 또 중요한 문제가 늘 AI 같은 문제 터지면요. 지금 아시죠? 전담하는 그 직원이 사무관 1명에 주무관 2명이죠. 그럼 AI 같은 문제 터지면 동물보호, 동물복지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 전담부서 맨날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온데간데 없어요. 물론 농식품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기재부와 그리고 또 행자부와 같이 상의를 해야 될 문제라 생각합니다만은 이 전담부서 설치 문제 이번만큼은 좀 마무리 지한다 생각하는데 그리고 예산 네, 뭐 그렇잖아도 저희들 그 전담 조직은 우선 그 전담 팀 정도로 이렇게 만들려고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그 동안에 이 사업의 이쪽 그 동물 복지라든지 반려동물 산업의 규모에 비해서는 예산이 적었습니다. 이 부분을 그 앞으로 동물보호센터라든지 반려동물 문화센터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좀 더 확대하는 그런 그 예산안을 만들고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